고민 타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길동의 하찮은 3남매가 뭉쳤다. 하찮은 3남매가 털어주는 고민 타파 방송. 하찮은 흥신소. 이제 영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찮은 흥신소의 둘째 쌈스입니다. 무더운 홍대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큰형 핫바 부모님 그리고 막내 홍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무진장 더워졌어요. 네. 지금 홍대 이 작업실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다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종일 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도 이게 또 산업전기라 누진사가 좀 야, 괜찮네요. 근데 두 분은 이 더운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벌써 맞박에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여름에는 하루에 한 5개씩 먹어요. 뭘? 아침, 점심, 늦은 점심, 이른 저녁, 저녁 이렇게 5끼를 먹어서. 왜 야식은 안 빼요? 다 빼고? 야식은 요새 줄이려고. 요새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여름에는. 근데 오늘 이거 끝나고 술 드신다는 소문이 벌써 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무슨 그러더라고요. 내가 곰도 아니고 맨날 풀떼기만 지금 먹고 있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 좀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해요. 잠시만요. 아니 얼굴 헬스케지는 건 문제도 아니, 아닌데. 배가. 아니구나. 아니 배 말고 가슴. 요즘 축 처진 게. 오빠가 잘 빼야 돼요. 축 처지면 그 복원이 안 돼요. 진짜? 그럼요. 요즘 그 홍대가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물이 많이 헤매가졌어. 벗고 다녀야지. 심란하게 진짜. 선글라스를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네. 우리 큰오빠 그러면 이쪽으로 사무실 옮기려고 준비할 텐데. 아니야. 우리 또. 그쪽 라인 있어요? 30분씩 이게 오면 여기 좀 돌아다니다 들어와. 미리. 계절이 심란해. 여튼 아직도 4회째인데 아직도 우리 큰형은 마이크 울렁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하죠. 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큰형이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27살. 잠깐만. 27살 괜찮아요. 그거 매력 있어요, 오빠. 27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뭘 또 다시 해. 저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남들은 스펙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저는 남들 다 있는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또 취업의 필수라는 토익 점수는 창피해서 적지도 못하겠어요. 영어는 말도 못할 정도죠. 사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준비했지만 제대로 시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몇 년씩 준비해도 합격한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회사에 취업하는 걸로 생각을 바꾸었죠. 다른 사람들은 스펙 쌓는다고 토익, 언어 연수, 봉사활동을 준비한다고 휴학까지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나 한 명 일할 곳 없을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바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올리고 몇몇 회사에 입사 지원했으나 면접도 몇 번 못 보고 면접 본곤에서도 떨어져서 아직도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대 출신의 스펙이 떨어져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이렇다면 저만의 문제이겠지만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중에도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 높은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1,800만 원이라도 받아도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형편도 안 좋고 학자금도 갚아야 하거든요. 등록금 보탠다고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이젠 알바를 졸업하고 직장인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생활도 하면서 집에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소서도 인터넷에 자소서가 뭐야? 조서만 꾸려봤으니까 뭘 아나. 자소서도 인터넷에서 찾아 남들 쓰는 만큼 썼다고 생각하는데 자소서가 문제일까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하응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사연 들어가기 전에 역시 맨날 치료만 당하고 자소서만 쓰다가. 자소서가 뭔지. 네. 오늘은 좀 큰형한테 어울리지도 않게 취업 사연을 들고 오셨어요. 네. 여기에 이제 큰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먼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예. 그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큰 형이 어렵게 모셨어요. 예, 인크루팅 스페셜리스트 아이위더스의 최현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는 반갑습니다. 네, 오셨다고 박수 따윈 안 쳐요. 내 손 봤어요 지금? 네, 순간 오므라드는 거. 제가 치겠습니다. 네, 듣보자 팟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섭외를 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연은 좀 들으신 거와 같이 그 취업 문제예요. 예, 그냥 제가 딱 듣기에는 그냥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청취자분은 좀 시작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 고민을 듣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난국 같아요. 음, 예, 근데 이 사연 올려주신 분처럼 고민이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남 얘기 같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군대에 있는 김상병도. 아 우리 김상명.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을 비유하면 요새 월드컵 시즌이니까 네. 저기 축구 선수에 좀 비유를 하면 지방 대학 그 소속의 축구 선수인데 주전이 아니고 후보죠. 근데 이분의 꿈은 프로구단에 입단을 해서 뭐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근데 사실 프로그램에 가려면 이제 프로구단에 입단하려면은 저기 체력도 키우고 기술도 키워서 일단 주전이 돼야죠. 그리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하는데 뭐 기여를 한다든지. 그래야 눈에 띄어서 프로구단에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그런 준비 없이 그냥 프로구단에만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이 아닌가. 그거 뭐 요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저기 뭐 고대 출신이라고 요새 의리 축구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분도 자기가 이제 지방계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남탓만 하는 그것을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책하기 전에 본인이 지금 사연에도 남긴 것처럼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정말 최소한의 회사라도 가고 싶다. 이거는 그게 자체가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뭐 남들 말하는 스펙 쌓기 위해서 뭐 토익 시험, 토익 학원들 다니거나 뭐 학교 휴학하고선 하는 애들도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들 돈 버려가면서 하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는 취업이라는 게 회사라는 데를 안 들어가고 돈이라는 수단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작은 슈퍼 가게에 내가 일을 해도 그것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네, 그런 또 작은 데를 가면 분명 불만이 있을 거고, 난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아무리 지방되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 불만이 또 생기면 또 못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뭔가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좀 너무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네, 해보니까 문제점을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토익이 네. 필요하면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하면 공부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고민사항의 내용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준비성이 부족한 거죠. 같은 얘기지만 남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어학연수도 가고 토익 준비도 하고 학교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본인은 그럼 뭘 했는지 그건 누가 들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면접 준비가 부족해 보여요. 이 고민 내용에 보면 분명히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뭐 잘못 썼다기보다는 분명히 몇 번 본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면접 준비를 과연 잘 했을지, 그러니까 면접 준비도 좀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연봉 얘기 나오거든요. 뭐 1,800만 원 이하라도 그런 의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연봉에 상관없이 가고 싶은 건 좋은데, 저도 이제 그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 돈을 주고 다니잖아요. 네. 돈을 주고 스펙 쌓고 뭐 자격증 쌓고 배우는 건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돈을 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를 가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뭔가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경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거고
자신감이 좀 없어요. 자꾸 뭐 지방대 탓하고 지방대 나오신 분도 뭐 공무원도 되고 네. 대기업도 가고 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꾸 뭐 지방대 탓하는 거는 일단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번 고민 중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는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 걱정을 하는 그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집안 형편 때문에 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점을 높이 인정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네. 그래도 저희 하천흥 신소에 그래도 이렇게 고민까지 네. 낼 정도의 의지면 이 친구는 분명히 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누가 아나요? 저희 회사에 지원할지. 일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걸 봤는데 좀 자기한테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묻지마식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직무군에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스킬들이 필요한지 그거를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보니까 사연은 이미 졸업한 지가 꽤 됐죠. 벌써 이제 6월 달? 그쵸. 올해 졸업을 했으면 벌써 이제 7월이니까 이미 졸업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반년이 돼가는데 당연한 지금까지 문제들이 안 좀 있을 것 됐으면 좀 더 힘들죠. 보통 6개월 안에 상반기 취업을 해야 상반기 취업은 말 그대로 전년도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 학기부터 준비한 친구들이 상반기 취업을 하는 거고 네. 지금은 말 그대로 후반기 추가 모집이나 9월달 후반기 취업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이 사연의 이분 같으면 뭔가 지금 9월달 취업도 안 될 거고 그러려면 최대한 빠른 거는 내년 3월,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면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요즘 뭐 이분이 목표가 없으니까 어느 회사를 가겠다 이런 거라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회사마다 원하는 스펙이나 뭐 자격증도 다를 거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업무 능력 정도만 되면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회사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회사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라도 그 관련된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작지만 경력이라고 어느 정도 내 스킬은 손에 대한 스킬은 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르바이트 경력이 일반 회사 경력으로는 안 들어가도 그 정도의 스킬 능력이 있다면 뭐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도 본인도 답답하지 않을 거고 네. 깨지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더 빨리 좀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좀 잡아놓고. 아, 그럼 대표님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혹시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예, 저게 워낙 그 관련 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자들이 사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핵심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본인만의 입사 지원서를 써야 됩니다. 본인만의. 이게 이제 남의 거 뭐 보고 베끼고 하면 이게 누가 누구 건지 모릅니다, 사실. 네. 같은 사람이 써준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만의 좀 창의적인 그런 지원서를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이제 쓰실 때 본인이 살아온 나이들 중에 뭐 경험했던 것들이라든지 에피소드들 정리하셔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업 문화라든지 직무와 연관해서 뭔가 작성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경력자들에 대한 그 이력서를 받아보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뭐 이력서에 무슨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살렸다라고 이제 정리되어 있는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방대조차도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타입이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보는 거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면접 볼 때 긴장을 안 해요. 보통 이제 면접 보기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긴장하시는 분들 뭐 며칠 동안 막 준비하고
면접 보는 날 내 번호 부르기 전까지도 막 긴장하고 떨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말은 하고 나와요. 뭐 고집적으로 막 하고 나오는 건 아닌데 이 회사에서 내가 뭘 필요하고 뭐 모집 공고나 회사 정보 정도는 미리 확인은 하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 내가 할 말 정도는 똑부러지게는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면접관들이 보면 뭐 대표님도 면접 보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왜 면접관들이 면접 보는 사람들을 디스를 할 때가 너무 티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 말이 들리면 여기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저 같아도 그렇게 뽑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나중에 뽑아서 업무에 그 면접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떻다. 뭐 네가 갖고 온 이력서 자격증에 대해서 그걸 따로 네 말을 걸어봐서 해보는 것뿐인데 업무랑 전혀 상관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혀 크게는 받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소개서 이력서도 준비를 해겠지만 구두 면접 어디든 구두 면접 안 보는 데는 솔직히 없잖아요. 작은 회사도 그렇고 큰 회사도 그런 거조차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말하는 거랑은 별도로 뭐 1대1로 뭐 롤링페이퍼식으로 네가 면접관이고 내가 이거다. 예상 질문들도 해보고 근데 예상 질문들 너무 뻔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번외 질문들도 많이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그 방금 면접 말씀하셨는데 면접 잘 보는 그 노하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자소서 뭐 쓰는 요령도 있지만 면접 요령 책자도 무지 많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모의 면접 뭐 그냥 특강도 해주고요. 그런 연수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거죠, 연기.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막상 면접장에 가도 긴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캐치해서 면접관들 또 질문을 또 깊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네. 진실성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면접에 갔다는 건 뭐냐면 일단 서류전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서류전이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면접에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 되죠. 뭐 지방대가 됐든 뭐 비전공자가 됐든 자격증이 내가 있든 없든 어떻든 면접에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임하시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 갈 때 회사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앞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화장품 회사에 간다. 네네. 그럼 그쪽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뭐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그 조직은 어떻게 됐는지 그쪽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한번 제품을 사서 한번 써볼 수도 있잖아요. 네. 사용해봤더니 어떻더라. 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네. 것들 정보를 좀 많이 알고 뉴스 검색도 해보시던지 알고 가면 면접관에 꼭 그런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때 옆에 다른 면접 보는 친구들이랑 차별화이 좀 되겠죠. 이제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면접을 받아보면. 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졸공채만 이렇게 있지만 또 수시 면접도 무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제가 거기 기사의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어떻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매장에 갔는데 서비스 교육이 좀 안 좋다든지 뭐 네. 의견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당돌하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눈에 띄겠죠. 첫 번째는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진짜 저희 쪽에 입사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클레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 같다는 게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지방대나 실업계 고등학교 이제 요즘 고등학교들도 종류도 되게 많고 대학교들도 과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뭐 취업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면접 볼 때? 요새 저기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상고죠. 네. 상고 출신의 여직원에서 뭐 좀 소개 좀 해줘라. 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상고 뽑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네, 다 뭐 웬만하면 대학교 다 가잖아요. 네네. 대학교에 가든 전문대를 가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들다.
근데 요새 이제 전 정부에서 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 출신들은 이제 뭐 취업 잘 될 겁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방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다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거죠. 다 대기업. 네네.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다 뭐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뭐 대기업, 은행, 그렇죠? 아니면 공무원 준비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방대가 속한 지방에 소지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쪽에도 뭐 괜찮은 기업들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문을 더 빨리 두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지방에 있는 유지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알짜배기로. 더 좋을 수 있어요. 복지와 복리가 훨씬 좋을 수 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스펙이죠. 네. 결국은 스펙 얘기인데 지방대 나왔는데 그럼 서울 소재대랑 뭐 싸우려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전공에 대한 뭐 학점이 좋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에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대표님, 지금 좀 전에 영어에 관련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입사할 때 토익, 토플, 토스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아마 저기 대기업에서 대졸 공시할 때 네. 모집 요강 보시면 다 뭐 내게 돼 있죠. 의무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필요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면접 시험이고 뭐 저기 입사 시험이잖아요. 다 시험이 뭐냐면 평가하는 겁니다. 개개인들을. 네. 결국은 이게 붙이기 위해서 뭐 하는 것보다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면접까지 오기 전에 네네. 서류에서 이제 많이 떨어뜨리죠.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자격되는 사람만 이제 면접에 지원을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 대기업이라 그래서 들어가면 영어 많이 안 쓰는 부서도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왜 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승진하려면 또 영어 시험도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한 승진하는 것도 티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일정 자격되는 사람만 좀 주어지는 거죠. 그런 기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 말고요. 네. 중소기업에 네.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뭐 영어 안 쓰는 부서에서는 굳이 토익 점수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어가 진짜 전혀 뭐 안 되시면 좀 기업을 좀 바꾸시는 것도 네네. 예, 이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서 우선시로 하는 게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연봉이 솔직히 돈이잖아요. 연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아니 저도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직장인들이 연봉이잖아요. 네. 매년 뭐 급여 오르는 거 이제 기다리고 있고 네. 보너스 얼마 나오나 뭐 그렇지 않. 제일 중요한데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뭐 돈 좀 더 준다 그래가지고 뭐 회사 갔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장기 근무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는 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게 중요하고요. 네. 들어가서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연봉 오르게 돼 있고요. 또 능력 인정받다 보면 임원도 될 수 있고 또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 네네. 경력 쌓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 연봉 말씀 나서 예전에 좀 아는 사람이 있었던 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한 명이 이제 뭐 연봉을 뭐 지금 뭐 2,400을 받고 있는데 3천만 원 주는 데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3명이 같이 동반 퇴사를 한 거예요. 금액만 보고 따라가서 동반 퇴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거예요. 정수기 팔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 피라미드? 교대 쪽에 많다는 합리화돼 있다는. 그래갖고 여기 간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인데 이제 그거 믿고 왔는데 이제 3천만 원 연봉을 받은 게 아니고 진짜 3천만 원을 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어요. 정수기 좀 뭐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큰오빠 착한가 봐.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가 필요가 없다. 우린 물을 끓여 먹고 정수기가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게 얘기를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걔네 정수기 품목에서 바뀌었나 봐요. 비대가 새로 나왔는데 물주기가 앞뒤로 나온대.
깨더라고 막. 앞뒤로 나오면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기로 이렇게 퍼진데 하나 나오는 게 앞뒤로 나오는 게 신제품이 나와서 대박 칠 거래. 샀어요? 안 샀어요. 하지 마요, 오빠. 아, 그런 거 믿고 사지 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앞뒤로 나오면. 앞뒤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큰 오빠는. 내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봉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연봉 높은 데를 가려고 그냥 준비 없이 퇴사를 했다가 또 몇 달씩 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그 시간에 그 회사에 있어서 호봉 쌓이고 그쵸? 급여 계속 받고 있는 게 낫지. 몇 달 또 놀면서 또 100% 취업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너무 미련하게 나한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가 잘할 수 있는지도 찾는 것도 좋은데 네. 어쨌든 취업을 만약에 1차도 통과하고 면접도 해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내가 하는 업무에서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다 하면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로 너무 완주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개발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회사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만 지나면 보너스도 나올 거고 뭐 경력도 쌓아야 될 거고 이걸로 그냥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또 막 취업하니까 그게 있더라고. 주변에 이제 군 출신에 이제 이따 나오려는 분들이 제대하고 예, 좀 계신데 그때 지난주에 맞선 아닌 맞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장교분들 몇 분 계신데 예전에는 이렇게 장교에 대한 게 저희 때만 해도 선배들 보면은 특채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군 출신들 막 우선시 뽑아주고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 요즘도 장교 출신이나 이렇게 군 출신에 관한 특혜가 좀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상반기 공채를 이제 ROTC들이 이제 상반기 전역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ROTC를 뽑기 위한 뭐 공채다. 이제 이 정도로 네네. 인기가 많았죠. 네, 요새는 이제 조금 다소 작아진 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군대 좀 딱딱한 조직에 있다 보니 그런 창의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대상 네네. 특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 근데 어디가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제 조직 통솔력이라든지 뭐 추진력, 뭐 책임감, 뭐 리더십, 네네. 뭐 자신감, 패기 뭐 이런 쪽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업 조직, 보험. 그렇죠. 보험 쪽 되게 보험회사, 많다고 하더라고요. 채용공고 봐도 그쵸. 군 출신들 많이 뽑는 데가 많아요. 예, 뭐 제약회사 그쪽도 영업 조직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쪽에 생산 관리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영업 조직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에 영업 조직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관리 조직 이런 데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지 장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보니 네네. 다른 출신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아마 이런 평가도 있어서 네. 계속해서 모델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라는 게 그동안에 몸에 배어있는 게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더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업이 얼마나 냉철하냐면요. 도움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사업을.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우대하면서 뽑지는 않겠죠. 대표님도 혹시 장교 출신이신데 혹시 첫 직장 특채로 들어가셨나요? 특채보다 상반기 공채 때 들어갔습니다. 노리고 나오셨구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순간 말씀을 막 더듬으시고. 당황하게 했어요. 그러면 요즘 최근 기업 채용 트렌드가 직무평가라는 게 좀 많은데요. 그런 거에는 좀 어떤 게 뭐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직무평가를 보는 그런 게 있나요, 대표님? 일단 직무 평가가 뭐냐면 네. 그 직무 능력 평가, 뭐 직무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력, 뭐 네. 논리력, 뭐 수리, 지각, 추리, 뭐 상황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뭐 일반 상식. 최근에는 이제 SK 텔레콤인가요? SK 그룹에서도 한국사, 그러니까 역사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같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초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삼성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10만 명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정도가 이 SSAT라고 사트를 보기 위해서 응시를 할 정도고.
사트 문제집만 별도로 따로 팔죠. 거기 서점에 가면 무지 많습니다. 그걸로 낙방하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제가.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 뭐 SK, 뭐 대기업들, 공단 뭐 이런 데 가시려면 네. 다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대기업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요새 젊은 층들은 다 대기업 화이트 칼라의 대기업을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연봉이잖아요. 네. 대기업이 일단 높은 연봉이죠. 일단 그리고 좋은 복리후생 그리고 이제 회사 네임밸류. 왜 저렇게 첫 졸업하고 뭐 동문회인가요? 이렇게 가면 이제 명함 줄 때 네네. 이제 손에 어깨에 들어가는 힘이 좀 틀릴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안정성. 뭐 몇 년 안에 망하지는 않겠죠. 대기업인데. 네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겠죠. 특정 업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인데 또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근데 이제 취업 후에는 좀 힘들겠죠. 앞에 말씀드린 데 우수한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과장 달면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중소기업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취업의 문은 네네. 또 대기업에 가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네. 또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많죠. 제가 어떤 새로운 기획안을 통해서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다. 요즘은 중소기업이라고 예전에는 대기업이 항상 좋고 네. 중소기업이 좀 안 좋게 봤는데 요즘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되게 가고 싶은 회사들 이런 데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뭐 SNS나 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회사라서 뭐 사원들이 힘들지 않게 복지적인 거를 뭐 돈적인 거뿐만 아니라 뭐 회사 내 피트니스나 이런 거를 비싸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주는 중소기업들도 많다는 요즘 그런 기사나 뭐 방송들도 되게 많아서 굳이 너무 높게만 내 스펙적으로 내가 안 되는데 높은 회사만 보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중소기업들도 훨씬 더 좋은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지금 재직 중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무지 받으시고 일단 엄청 맞죠? 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명이 또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 때 특히 이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너무 빨리 올라가도 빨리 나오게 되고 과장 때 나오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진급 못 해갖고. 그러면요, 대표님. 구직이라는 게 나이대가 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조기 취업을 나온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실업계 쪽, 일부러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일부러 가기도 했었고, 취업 생각하고 가기는 해서.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좀 있을까요? 왜 나이나 뭐 직군마다 다 준비하는 시기들이 다 다르고 뭘 준비해야 되는 것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평균적인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네. 대학교가 뭐 취업사관학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대학교 순위를 뭐 취업을 얼마큼 시켰냐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라 통상 뭐 3학년 그렇죠? 4학년부터 이제 구직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구직은 바로 진로라고 봐요. 진로.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초등학교 때 축구에 소질이 있으면 뭐 축구 선수로 이제 초등학교 축구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악이나 미술에 소질이 있으면 예중이나 예고를 간다든지 또 이제 취업 목적이면 그러니까 취업이 단순 목적이면 이제 아까 특성화고등학교나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갈 수도 있겠죠. 또 대학교도 이제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상대로 갈 거고 IT 쪽이면 뭐 컴퓨터 관련 학과 네. 쪽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진로잖아요, 사실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네. 그래서 늘 적성이 뭐냐, 뭐 이거 많이 네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직 준비는 저는 바로 이 진로다. 근데 제일 진로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죠, 사실. 근데 그때 충분한 고민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자녀의 소질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네네.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거 말고 이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뭐 이제 있는 앞에 많이 말씀했잖아요. 네. 뭐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자기 스펙부터 해서 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하는 거죠. 후기하고 뭐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일어나서 네. 실천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은 신입사원의 그 커리어 패스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신입사원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뭐 기사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이제 하늘의 뭐 장군, 네네. 뭐 스타 별따기죠, 별따기. 네네. 현재 아까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사장까지 가려면 말이 필요 없죠. 뭐.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에 뭐 좋은 성과 내서 그러니까 좋은 직무 평가 받고 뭐 팀원들하고 잘 지내서 대인 관계 정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예, 이미지 관리도 하셔야 될 거고 또 좋은 기획안 내서 회사 성장에 또 기여도 하면 되는데 참 말하기는 참 쉬운데 현실적으로 무지 어렵죠.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반드시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라. 진정으로 회사 일을 내가 사장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진을 하게 되겠죠.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회사에서는 기회를 줄 거고요. 그 정도가 되면 반드시 다 타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은 넓고 취업할 회사 많거든요.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버림받았다고 해가지고 타사에서도 또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으면은 타사에서도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죠. 어디에 속해 있든 아까 뭐 아르바이트도 마트에서 뭐 카트를 뭐 좀 정리한다. 네. 생활의 달인 보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달인 돼야죠. 네. 예, 뭐 주차 관리를 한다. 거기서 달인 되면 네네. 꼭 뭐 거기서 팀장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회사를 뭐 차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해온 게 있는데 네네. 이거를 누군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막내 홍이의 깨꼬 같은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세요. 아이고. 예,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예, 오. 어지럽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저거 전에 또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그 입사지원서 취업을 그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셋 중에서 대표님 회사에 한 명을 취업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 것 같습니까? 이건 근데 뭐야? 뭐야 이게 궁금하잖아.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궁금했어. 무슨 사신 방송인 건 알아요 이게. 근데 요즘 힘들어? 저는 세 분 다 모시고 싶은데 네, 아직 네.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대표님 짱. 제일 속 시원다. 요새 힘들어. 저는 대표님이 주신 선물을 이행할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큰 오빠. 5달러와 철도회사 사장. 미국의 철도왕 제임스는 원래 철도 공사판의 노동자였다.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서부로 올 때 제임스도 그 많은 사람들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는 곧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철도 공사판에서 일을 했다. 많은 공사판의 노동자들이 품삯 5달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품삯을 찾아 떠났지만 제임스는 철도가 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오갈 때 소망하면서 철도 일에 매달렸다.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 제임스가 필요했고 철도 공사의 1인자 제임스는 관리자로 승진도 되고 결국에는 철도회사 사장이 되었다. 사장이 된 그가 철도공사 현장을 순시하고 있을 때 한 노동자가 뛰어나와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제임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사장은 그를 보자 젊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장님과 저는 30년 전 하루에 5달러를 벌기 위해 철도공사 현장에서 곡괭이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사장도 그를 알아보고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옛 현장 동료와 마주한 제임스 사장과 사장은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아직도 $5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빈털터리 노동자였다. 옛 동료가 측은하게 여겨진 제임스 사장은 그에게 천천히 이런 말을 했다. 30년 전 당신이 철도공사에서 $5를 벌기 위해 일을 했을 때 나는 $5를 벌기 위해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오. 나는 철도를 위해 일을 했던 거요. 그때 내 꿈은 철도회사 경영자가 되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꿈이 이미 똑같은 $5를 벌 때 이미 CEO가 되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꿈을 따라서 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트에서 지금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카트를 끄지만 저는 그 시급 뭐 몇천 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마트의 사장이 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꿈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일은. 그렇죠. 많이 뭐 관리 그런 만약에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런 걸 배웠다고 하면 나중에 그 마트의 사장이나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회사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제가 아까 면접 볼 때 긴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나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뭔가 물어보시고 답을 할 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번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언제든 도움은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바로 안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하지만 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오빠? 아니죠? 똑같은 $5랑 똑같은 $5. 무슨 꿈인데? 우리 오라버니 꿈이 뭐예요? 이때 $6 버는 거죠. $6? 아, 감사합니다. 남도 $6 감사합니다. 지영군이 한 분 생기셨네. 하지만 채용은 안 할 걸로. 아니 많으실 텐데 채용이 이런 회사가 좀 규모가 있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분은 좀 자기 성찰을 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최현철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갈 건데 역시나 다음 사연도 좀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다리 일어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섭외했다고 해서 이제 출연료는 드리지 않지만 한 번 오시면 끝까지 우려먹는 사고처럼 우려먹는 그런 방송이니까 다음 사연에도 좀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